모차르트 오페라 마적. 모차르트의 다채로운 오페라 창작 활동을 도식적으로 정리해보면 대체로 세 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도메네오 황제 티티우스의 자비가 이탈리아적인 오페라 세리아. 세리아는 비극적인 내용의 정통 가극, 영웅 이야기나 신화 따위에서 소재를 따왔으며 화려한 아리아와 레치터티브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피가로의 결혼, 돈 지오반니, 코시판 투테 등이 역시 이탈리아풍 오페라 부페라는 두 가지 장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또 하나의 계통은 바스티안과 바스티엔으로 시작돼 후궁으로부터 유괴를 거쳐 마적에 이르는 소위 징시피일. 징시피일은 중간중간에 대화가 이어지면서 연극의 흐름을 중시하는 오페라 형식. 징시피일 계통이다. 음악을 대사로 이어나가는 단순한 노래 연극인 이 장르는 원래 북부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비인에서도 유행되어 이야기 오페라라는 형태로 발전하여 여러 외국의 영향과 비인 민속 음악의 요소도 가미되어 독자적이고도 다채로운 오페라가 되었다. 마적은 이러한 징시피일의 치유의 귀결을 나타내는 작품이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아니다. 이 오페라는 또 프리메이슨 결사. 프리메이슨 결사는 17세기 영국에서 엘리트 남성들의 사교 클럽으로 인간과 사회의 개선을 추구, 윤리나 도덕 같은 철학적 문제 등을 토론하였던 비밀 결사 조직. 프리메이슨 결사의 비밀이나 사상과도 밀접한 연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음악적으로 본다면 모차르트는 여기에 오페라의 모든 요소를 내포시켜 그것을 통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참으로 종합적인 고전 오페라를 창조하였던 것이다. 양식적인 점에서 본다면 마적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오페라이다. 파바게노와 파바게나의 역은 비인풍 미녀조의 가수일 뿐 아니라 이탈리아 부포의 음조도 가지고 있고, 또 타미노와 파미나의 두 사람에게는 이탈리아풍 아리아로 독일풍의 가곡조가 교묘하게 서로 협조하고 있다. 자라스트로 역은 엄숙한 글루그의 스타일을, 밤의 여왕은 이탈리아의 오페라 세리아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크적, 특히 바하적인 코랄의 엄격한 양식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다양한 요소는 또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아무도 깨어버릴 수 없는 유기적인 전체로 통일되어 있다. 그들이 노래하는 말은 그대로 음악 그 자체가 되고, 음악적인 구성 또한 독자적인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의 선택을 보면 전곡의 기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E플랫 장조이며, 이를 중심으로 전체는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장조와 단조의 대조, 각조 간의 관계, 그리고 교묘한 전조 등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징 있는 동기나 음영의 사용도 이 곡의 비밀스러운 상징성을 현저하게 높이고 있다. 이 상징성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극적인 내용에 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극의 전반에서는 사랑하는 딸을 빼앗겨 슬픔에 잠기면서도 왕자 타미노에게 딸의 구조를 부탁하는 밤의 여왕은 약탈자인 자라스트로가 악을 대피하는 데 대해 선을 대표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후반에 들어서면 이 관계는 뒤바뀌어 자라스트로의 손에서 파미나를 되찾으려고 달려온 타미노는 타미나와 함께 대사제인 자라스트로의
시련에 몸을 맡긴다. 오직 흑인 모노스타토스만은 끝까지 악인으로 남아 후반에는 밤의 여왕 아래로 달려가 멸망하여 간다. 이처럼 줄거리의 변화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일설에는 시카네도의 상적이었던 마리넬리가 경영하고 있던 레오폴드 시타트 극장에서 같은 동화 룰로 또는 마적을 소재로 한 페리네트 작사, 뮬러 작곡의 파고스를 푸는 카스파르 또는 마법의 치타가 6월 8일에 상연되어 이것이 대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야기 줄거리를 도용당한 후에 인기까지 잃어버린 작품을 재탕할 수는 없다고 시카네더가 줄거리를 크게 바꾸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것이 최근의 상식이다. 그것은 모차르트가 작곡을 진행하고 있을 때 단순한 옛 이야기에 만족할 수 없어 이 작품을 통해 보다 높은 윤리성을 표현해 보려는 욕구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여기서 모차르트와 시카네더가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프리메이슨 결사의 이념과 사상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상상된다. 18세기 유럽에서 널리 활동을 전개했던 프리메이슨 결사는 밀교적 요소를 가지고 자유평등 박애를 모토로 하고 평화로운 이상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했다. 모차르트는 비인에 옮긴 뒤 이에 가입하여 인간적인 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음악 면에서도 이 시기의 몇 작품은 이 결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든다면 프리메이슨을 위한 장송음악 C단조 K477 등 당시에는 카톨릭의 성직자들도 앞을 다투어 가입한 모임이었는데 보호자였던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가 1790년에 죽은 뒤부터는 금지되어 비합법화되었다. 마적에 등장하는 인물이 당시 프리메이슨에 관계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설도 주장되고 있다. 주인공 타미노는 결사의 보호자 요제프 2세이며 파미나는 오스트리아의 국민, 자라스트로는 빈에 있어서의 지도자이며 식물학자였던 이그나츠 폰 볼은, 밤의 여왕은 결사를 탄압했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 그리고 모노스타토스는 프리메이슨에 적대했던 예수즈 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 작품은 프리메이슨과 결부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시카네드와 모차르트 두 사람은 이 작품의 내용을 통해서 프리메이슨 정신을 표현하려고 의도했을 뿐 아니라 이 결사의 비위가 제1막, 제2막을 통해서 극적 음악적 표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최근의 마적 연구의 결론으로 되어 있다. 시카네더는 이 오페라의 성공에 만족하여 1798년 페터 폰 빈터 1754부터 1825의 작곡으로 속편 미궁을 초연하였다. 또 마적이 준 영향은 대단히 커서 베토벤, 베버가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았고 괴테마저도 마적 제2부의 창작을 시도했으며 독일 낭만파 작가에도 큰 자극을 주었다. 작곡의 경과, 모차르트는 새로운 생활의 터전을 찾아 비인으로 이사했는데 음악가가 자유로운 입장에서 한 도시에서 활약하기에는 아직 시대가 일렀다. 그리하여 10년에 걸친 고투 끝에 모차르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육체의 피로도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을 정도였으나 그가 갈겨 쓴 무곡에는 가을의 푸른 하늘 같은 맑은 음조가 울리고 있었다. 모차르트는 이렇게 해서 최후의 해인 1791년을 맞이하게 된다.
잡다한 사교음악 사이에 1월에는 최후의 피아노 협주곡 B프렛 장조 K595와 가곡 법야의 통경 K596, 4월에는 최후의 현악 5중주곡 E프렛 장조 K614, 그리고 6월에는 모테토 아베베름 코르푸스 K618 등 수많은 명곡이 작곡되었다. 모차르트는 이러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1780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에 걸쳐서 고향인 잘츠부르크에서 알게 되었던 극장 흥행사 시카네도의 권고로 독일어에 의한 오페라 작곡에 동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확히 말해서 그해 3월 7일의 일이었다. 시카네도는 상당한 재주와 함께 허풍도 있는 전형적인 흥행사로 손수 작사 작곡도 하고 또 배우나 가수가 되기도 하는 재주꾼이었다. 잘츠부르크에서 모차르트 일가와 알게 된 것은 아내와 함께 가입하고 있던 모조 오페라단과 함께 1778년에 이어 순회 공연하던 길에서였다. 1789년에 비인을 방문하여 비된 극장을 본거지로 삼아 상당한 평판을 받고 있었다. 모차르트의 처 콘스탄체의 여동생 요제파도 결혼 후 이 극단에 가담하게 되어 모차르트와 시카네도는 다시 교제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또 함께 가입하고 있던 프리메이슨 결사를 통해서 긴밀해져 이는 마적의 작곡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모차르트로서는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였고, 또 예술적인 의욕에서도 모국어로 독창적인 오페라를 작곡할 수 있다는 다시 없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두말없이 승낙하였다. 시카네도는 아내 콘스탄체를 요양차 보내어 뒤를 돌보아 줄 사람도 없는 모차르트에게 극장 근처의 조그마한 정잣집을 주어 거기서 작곡하도록 했다. 이 정잣집은 현재 잘츠부르크에 있는 모차르테우스 음악원의 정원으로 옮겨져서 마적의 집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정면에는 모차르트의 동상을 장식하여 공개되고 있다. 열심히 작곡에 몰두한 모차르트는 7월에 대부분을 완성, 소곡과 제2막 첫머리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만 남게 되었는데, 여기서 작곡 일시 중단되었다. 모차르트는 프라하에서 거행되는 레오폴드 2세의 보헤미아 왕 대관식을 위해 축전 오페라 황제 티티우스의 자비 K621을 작곡, 상연하기 위해 프라하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기분 나쁜 검은 옷의 사자로부터의 의뢰에 따라 레퀴엠의 작곡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프라하를 방문하여 황제 티티우스의 자비를 상연한 모차르트는 비인으로 돌아와 작곡을 계속 9월 28일에 나머지 서곡과 제2막의 사제들의 행진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초연은 작곡이 완성된 지 불과 이틀 후에 막을 연 셈이다. 여기서 대본의 성립에 관해서 언급해 두기로 한다. 한때 마적의 대본은 시카네더가 만든 것이 아니라 초연 때 제1의 노예라는 단역을 맡았던 기제케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된 일이 있었다. 기제케는 시카네더가 죽은 얼마 후에 자기가 대본 작가라고 자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제케는 오페라 대본에도 손을 대었고, 특히 우라니 쯔기 1756부터 1808라는 작곡가를 위해 쓴 오베른이라는 대본이 마적과 비슷한 소재의 옛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역시 마적은 시카네더가 쓴 대본이며, 다만 시카네더는 대본을 작성할 때 기제케의 오베른의 소재를 차용했던지 아니면 기제케로부터 직접 조언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마적의 대본에는 시카네도의 성격이 뚜렷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오페라의 소재를 당시의 저명 시인 빌란트 1733부터 1813이 편집한 동화집 제니스탄 1786부터 1789년에 수록되어 있는 룰루 또는 마적에서 따왔는데, 그 밖에도 이 동화집의 모든 동화나 오베론이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같은 징시 필의 작품으로서 이국적 분위기를 갖는 후궁에서 유괴도 이 대본이 나오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초연 1791년 9월 30일 오후 7시 비윈 교회의 비된 극장에서 상연된 프로그램에는 에마누엘 시카네더에 의한 2막의 대오페라 마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출연자는 시카네더 극단에 속하는 가수들로 자라스트로 역의 캐를, 모차르트는 그를 위해서 아리아 이 아름다운 손을 위해서 K612를 작곡했다. 타미노 역의 샤크, 밤의 여왕 역의 모차르트의 처제 호퍼, 파미나 역의 피가로의 결혼 K492에서 발바리나를 노래한 고틀리프, 파바게노 역의 시카네더, 변사의 빈터, 3인의 제사의 시카네더의 형 우르반, 키스틀러, 그리고 몰, 3인의 시녀의 쿨리퍼, 호프만 샤크 부인, 파바게나 역의 게를 부인, 오너스타토스 역의 누줄, 또한 3인의 뇌의 기제케, 프라젤, 스타르케, 3인의 동자 역의 난데테, 시카네더, 튜쇼, 한들 그루버 등이 맡았다. 지휘는 첫날과 이틀째에는 모차르트 자신이, 3일째부터는 극장 관현악단의 악장 헨네베르크가 맡았다. 첫날의 평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고, 특히 제1막이 끝날 때의 관중의 냉담한 반응에 모차르트가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제2막에서는 차츰 활발한 반응이 일어나 종연 때는 모차르트는 관중에 의해 강제로 무대 위로 올라가야 했다. 또 이날 서곡을 들은 당시의 저명한 작곡가 쉔크는 감격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모차르트에게 키스를 했다고 한다. 이 작품은 날이 갈수록 평이 좋아져 모차르트가 죽은 뒤에도 계속 상연되었다. 베를린 초연은 1794년, 파리 초연은 1801년, 이것은 이시스의 신비라고 번역된 것도 있다. 영국 초연은 1811년, 그리고 미국 초연은 1833년에 거행되었다. 기본자료의 소재, 자필 악보는 베를린 국립도서관 동독, 인쇄본은 신 모차르트 전집 제2편, 제5 작품군 제19권, 연주시간 서곡 약 7분, 제1막 약 1시간, 제2막 1시간 10분, 합계 2시간 17분, 악기 편성, 플루트 둘, 오버 둘, 클라리넷 둘, 바세트 혼 둘, 파고 둘, 혼 둘, 트럼펫 둘, 트롬본 셋, 팀파니, 현 합주, 또 파바게노가 들고 있는 방울소리는 글루켄시필로 연주되었으나 현재는 첼레스타로 대응하고 있다. 대본 독일어, 시카네더 1751부터 1812가 씀, 등장인물 이시스, 오실리스 두 신을 섬기는 이집트의 대제사 자라스트로, 바리톤, 왕자 타미노 테너, 변사 바리톤, 제1, 제2, 제3의 제사, 테너 바리톤, 밤의 여왕 소프라노, 여왕의 딸 파미나 소프라노, 여왕의 제1, 제2, 제3의 시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새를 잡는 사람 파바게노, 바리톤, 노파, 뒤에 파바게나, 소프라노, 모노스타토스, 마을 흑인으로 처음에는
자라스트로를 섬기고 있었다. 테너. 제1, 제2, 제3의 동자, 소프라노,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무장한 사나이, 제1, 제2 테너 바리톤, 제1, 제2, 제3의 노예, 그 밖에 제사들, 노예들, 시종들, 때와 고대 이집트, 이시스와 오실리스의 신전 부근, 서곡, 아다지오, 알레그로 2프렛 장조, 2분의 2박자, 느린 부분과 빠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먼저 투티의 최강주로 확고한 화음이 5번 힘차게 울리는데 악보 1, 악보 1, 이것은 상징적 음영으로 여성 프리메이슨을 암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어서 제1 바이올린이 미끄러지는 듯한 음영을 연주하고 서주가 이어진다. 악보 2, 이 부분은 여성 프리메이슨과 혼돈, 어둠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어서 시작되는 알레그로의 주부는 소나타 형식에 의한 것으로 제2 바이올린이 먼저 연주하는 푸가토의 제1주제 악보 3, 악보 3이 현의 합주에서 관을 더하여 나가고 투티로 되고 이번에는 이 제1주제를 대위 주제로 삼아 플루트 오버가 대화를 나누는 제2주제 악보 4, 악보 4로 옮긴다. 이것은 물론 딸림조로 취하고 있다. 되풀이되어서 경과부에 들어가고 딸림음 위에서 끝난다. 전개부 첫머리에서 이번에는 3개의 화음이 3번 아다지오로 관연하기 위해 연주되는데 이것은 서곡 첫머리의 화음과는 대조적으로 남성 프리메이슨 결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알레그로가 되어 2개의 주요 주제가 전개된다. 오케스트라의 투티로 재연부가 되고 제2주제도 으뜸조로 제시부와는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금관의 소리도 화려한 코다가 되어 끝난다. 이 알레그로의 부분은 아다지오에 대해서 광명의 세계, 질서의 세계 그리고 남성의 프리메이슨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1막 바위산의 전경, 곳곳에 나무가 우거지고 양쪽에는 길이 있는 산, 한쪽에 원형의 궁전이 있다. 제1장 제1번 도입부 알레그로 2프렛 장조 4분의 4박자 제1 바이올린이 다른 현의 반주를 받아서 급박한 C단조로 절박한 절경을 나타내자 찬란한 일본의 사냥 옷 대본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를 입은 타미노가 화살을 다 쏘아 없어진 활을 들고 큰 뱀에 쫓겨오며 살려다오 이젠 끝장이다. 악보 5, 악보 5라 외치고 기절하여 쓰러진다. 그러자 궁전의 문이 열리고 베일을 쓴 세 여자가 손에 은으로 만든 투창을 들고 나타난다. 뱀을 찔러 새드막으로 찢고서 타미노를 바라보고 참으로 아름답고 상냥한 젊은이군요. 악보 6, 하고 그를 찬양하고 각자 자기가 지키겠다고 고집한다. 알레그레토 지장조 8분의 6박자로 나보고 가란 말입니까? 악보 7,
라고 다투고 알레그로 시장조 2분의 2박자로 이런 젊은이와 살 수 있다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악보 8. 라고 노래하고 나서 모두 단념하여 이별을 고하고 악보 9. 에서 알리러 간다. 타미노는 정신을 차리고 큰 뱀이 죽어있는 것을 본다. 멀리서 피리 소리가 들리고 한 사나이가 다가온다. 제2장 제2번 아리아. 안단테 지장조 4분의 2박자. 세자비인 파바게노가 새가 가득 든 큰 새장을 이고 온다. 그는 피리를 들고 그것을 불고 악보 10. 또 나는 새를 잡는 사나이다. 항상 유쾌하게 하이사, 흡사. 이 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새잡이 파바게노가 바로 나다라고 3절로 된 명랑한 민요조의 노래를 부른다. 악보 11. 노는 파바게노에게 말을 붙여 자기는 어떤 나라의 왕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지금 이곳은 도대체 어디냐고 묻는다. 파바게노는 자기도 잘 모르지만 자기는 새잡이로 별이 빛나는 밤의 여왕님과 그 시녀들에게 새를 잡아다 주는 것이 자기의 일과라고 대답한다. 타미노가 이 큰 뱀을 죽인 것은 너냐는 질문을 하자 그는 부정도 하지 않고 자기가 죽인 것 같은 표정을 한다. 제3장. 세 사람의 시녀가 다시 나타나 파바게노의 입에 금으로 만든 자물쇠를 채우고 거짓말을 한 죄라고 하면서 실은 자기들이 뱀을 퇴치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녀 한 사람은 타미노에게 밤의 여왕의 딸 파미나의 초상을 건네주는데 그는 그 화상의 아름다움에 눈을 번쩍 뜬다. 제4장 제3번 아리아 라르게토 2프렛장조 4분의 2박자. 혼자 남아있는 타미노. 대본에는 파바게노와 같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은 타미노만 남는다는 아직 보지도 못한 공주에 대한 그리움에 사로잡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아무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 그림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 기분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구나. 물꽃같이 타는 것이 느껴진다. 이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일까 하고 유명한 초상의 아리아를 부른다. 악보 12. 제5장. 떠나려는 타미노를 새 시녀가 불러 세우고 이 아름다운 공주는 악마에게 납치되어 갔다고 말하고 공주 이름을 알려준다. 타미노는 그 악마가 사는 곳을 묻고 반드시 빼앗아 오겠다고 맹세한다. 그때 천둥이 울리면서 밤의 여왕이 나타난다. 제6장. 무대가 바뀌어 호화로운 넓은 방에 밤의 여왕이 투명한 별로 장식된 옥자에 앉아있다. 제4번 아리아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B프렛장조 4분의 4박자 라르게토 G단조 4분의 3박자 알레그로 모데라토 B프렛장조 4분의 4박자. 밤의 여왕이 납치되어 간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하는 아리아로 3부로 나뉘어져 있고 먼저 제1부는 두려워하지 말라 젊은이여 너는 지없고 믿음이 깊다. 너 같은 젊은이가 가장 잘 괴로움에 잠긴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레치타티보로 이야기하는데 긴장한 현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서주를 수반하고 있다. 악보 13. 제2부는 내 운명은 아직 괴로움 뿐 내 딸이 납치당했으므로 내 행복은 그 때문에 사라지고 악당인 딸을 납치해 갔다. 악보 14.
라고 아리아로 바뀌고 계속하여 너라면 구해줄 수 있다. 그대야말로 딸의 구원자이다. 악보 15. 라고 기운차게 부르는 기교적인 콜로라투라의 부분으로 이어진다. 끝나자 무대는 일변하여 먼저 장면이 된다. 제7장 타미노는 그게 정말일까 하고 이상 여기고 신들에게 기도하자 파바게노가 등장 그를 수행하게 된다. 제5번 오중창 알레그로 B프렛장조 2분의 2박자 파바게노가 말을 못해 하고 말이 안 되는 노래를 시작한다. 악보 16. 타미노가 동정한다. 제8장 그러자 새 시녀가 나타나 파바게노 입마개를 풀어주고 오중창이 되는데 시녀 한 사람이 타미노에게 여왕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마적을 준다. 악보 17. 떠나려고 하는 파바게노를 붙들고 타미노의 수행을 명령하고 그에게는 은방울을 준다. 자라스트로의 성으로 가는 길을 묻자 시녀들은 세 사람의 귀여운 동자들이 당신들을 지켜보고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악보 18. 라고 대답하고 나간다.
zu Hilfe, sonst bin ich verloren. Der listigen Schlange zum Opfer kohlen, barmherzige Götter. Schon als sie sich, ach, rettet mich, ach, rettet, schützet mich, ach, schützet, rettet, schützet mich.
Ist Fantasie, dass ich noch lebe? Oder hat eine höhere Macht mich gerettet? Was höre ich? Dir Vogelfänger bin ich ja stets lustig, heißer Hopsasa. Ich Vogelfänger bin bekannt bei alt und jung im ganzen Land. Weiß mit dem Locken umzugehen und mich aus Pfeifen zu verstehen. Drum kann ich froh und lustig sein, denn alle Vögel sind ja mein. Ihr Vogelfänger bin ich ja stets lustig, heißer Hopsasa. Ich Vogelfänger bin bekannt bei alt und jung im ganzen Land. Ein Netz für Mädchen möchte ich fing sie dutzendweis für mich. Dann sperrte ich sie bei mir ein und alle Mädchen wären mein. Wenn alle Mädchen wären mein, ich brav Zucker ein, die welche mir am liebsten wär, der geb ich gleich den Zucker her. Und küsste sie mich zärtlich dann, wär sie mein Weib und ich ihr Mann. Sie schlief an meine Seite ein, wie ein Kind sie ein. Peter! Was da? Sag mir, wer du bist, Freund. Wer ich bin? Dumme Frage, ein Mensch wie du. Und wenn ich dich nun fragte, wer du bist. So würde ich dir antworten, dass ich aus fürstlichem Geblüte bin. Das ist mir zu hoch. Mein Vater ist Fürst, der über viele Länder und Menschen herrscht. Darum nennt man mich Prinz. Länder, Menschen, Prinz? Sagt man, gibt es außer diesen Bergen auch noch Länder und Menschen? Viele Tausende. Aha, da ließe sich eine Spekulation in meine Vögel machen. Ich fange für die sternflammende Königin und ihre Jungfrauen verschiedene Vögel. Dafür erhalte ich täglich Speis und Trank von ihr. Sternflammende Königin? Ja, wissen wir nicht. Etwa gar die Königin der Nacht? Sag mir, guter Freund, warst du schon so glücklich, diese Göttin der Nacht zu sehen? Sehen, die sternflammende Königin, sehen. Welches Menschenauge würde durch ihren schwarz durchschwebten Schleier blicken können? Na, warum siehst du so verdächtig und schelmisch nach mir? Warst du wohl mein Erretter, der diese giftige Schlange bekämpfte? Schlange? Aber du bist ohne Waffen. Er braucht keine. Bei mir ist ein starker Druck mit der Hand mehr als alle Waffen. Du hast sie also erdrosselt? Er erdrosselt. Papag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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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 sind diese Damen? Wer sie eigentlich sind, weiß ich selbst nicht. Ich weiß nur so viel, dass sie mir täglich meine Vögel abnehmen und mir dafür Wein, Zuckerbrot und süße Feigen bringen. Hier, meine Schönen,
übergebe ich euch meine Vögel. Dafür schickt dir unsere Fürstin heute zum ersten Mal statt Wein reines, helles Wasser. Und statt Zuckerbrot diesen Stein. Oh. Und statt der süßen Feigen dies Schloss vor den Mund. Damit du künftig nie mehr Fremde belügst. Und dass du nie dich Heldentaten rühmest, die andere vollzogen. Sag, hast du diese Schlange bekämpft? Wir waren Sündlinge, die dich befreiten. Zittere nicht. Dich erwartet Freude und Entzücken. Hier, dies Gemälde schickt dir unsere Fürstin. Es ist das Bildnis ihrer Tochter. Findest du, dass diese Züge dir nicht gleichgültig sind, dann ist Glück, Ehr und Ruhm dein Los. Diese Bildnis ist bezaubernd schön, wie noch kein Auge je gesehen. Ich fühle es, wie dies Götterbild mein Herz mit neuer Regung füllt. Mein Herz mit neuer Regung füllt. Dies etwas kann ich zwar nicht nennen, doch fühl ich's hier wie Feuer brennen. Soll die Empfindung Liebe sein, soll die Empfindung Liebe sein. Ja, ja, die Liebe ist's allein. Die Liebe, ist's allein. Oh, wenn ich sie nur finden könnte, oh, wenn sie doch schon vor mir stände, ich würde warm und klein, was würde ich? Ich würde sie voll entzücken an diesen heißen Busen drücken, und ewig werde sie dann mein, und ewig werde sie dann mein, und ewig werde sie dann mein, ewig werde sie dann mein, ewig werde sie dann Der Weg zu deinem Glück ist gebahnt. Die Fürstin hat jedes deiner Worte gehört. Sie hat dein Herz gelesen. Hat dieser Jüngling, sagt sie, auch so viel Mut und Tapferkeit, als er zärtlich ist
Oh, so ist meine Tochter ganz gewiss gerettet. Gerettet? Ein mächtiger, böser Dämon hat Pamina ihr entrissen. Pamina? Sie saß an einem schönen Maientag ganz allein in den Zypressenhain. Sarastro schlich unbemerkt hinein. Sarastro. Ja, Sarastro. Sehr nah an unseren Bergen lebt er, aber sein Burg ist sorgsam bewacht. Kommt, Mädchen, führt mich. Pamina sei gerettet, das schwöre ich, bei meiner Liebe. Das verkündigt die Ankunft unserer Königin. Sie kommt. Sie kommt, sie kommt. Oh, zittre nicht, mein lieber Sohn. Du bist unschuldig, weise, fromm. Ein Jüngling so wie du vermag am besten dies tief betrübte Mutterherz zu trösten. Zum Leiden bin ich auserkoren. Meine Tochter fehlet mir. Durch Segen all mein Glück verloren. Durch Segen all mein Glück verloren. Ein Bösewicht. Ein Bösewicht entfloh mit ihr. Noch Sächen zittern, mit Bange erschüttern, ihr ängstliches Beben, schüchterne Streben. Ich musste sie mir rauben sehen. War alles, was ich brauch, allein vergebens meine Hilfe war zu schwach. Zu schwach. Du willst sie zu befreien gehen. Du wirst der Tochter Retter sein. Ja, du wirst der Tochter Retter sein. Und will ich dich als Sieger sehen, so sei sie dann, oh, lieb ich dein, so sei sie dann.
Ist es denn auch Wirklichkeit, was ich sah? Der Arme kann von Strafe sagen, denn seine Sprache ist dahin. Ich kann nichts tun, als dich beklagen, weil ich zu schwach zu helfen bin. Ich kann nichts tun, als dich beklagen, weil ich zu schwach zu helfen bin. Weil ich zu schwach zu helfen bin, weil ich zu schwach zu helfen bin. Die Königin begnadigt dich, erlässt dich rufen durch mich. Nun plaudert Papagino wieder. Lüge nur nicht mehr. Ich lüge nimmer mehr, nein, nein. Die Schloss soll deine Wohnung sein. Die Schloss soll meine Soll Wohnung deine Wohnung sein. bekämen doch die Lügner alle ein solches Schloss vor ihrem Mund. Statt das Verleumdung schwarzer Galle bestünde lieb und guter Bund. Statt das Verleumdung schwarzer Galle bestünde lieb und guter Bund. Prinz, nimm dies Geschenk von mir, die Segnet und verfüßt in dir. Die Zauberflöte wird dich schützen, im größten Unglück unterstützen. Hiermit kannst du allmächtig handeln, die Menschen Leidenschaft verwandeln, die Treue wird freudig sein, den Halle Stolz mit Liebe ein. So eine Flöte ist mehr als Gold und Kronen wird denn durch Menschen Glück und Zufriedenheit vermehrt. Wird Menschen Glück vermehrt. Zufriedenheit vermehrt. Nun ihr schönen Frauenzimmer darf ich, so empfehl ich mich, Dich empfehlen kannst du immer, doch bestimmt den Fürsten dich, mit dem Prinzen overweilen, nach Sarastros zu eilen. nein, dafür bedank ich mich. Solch selten hörte ich, dass wie ein Tigertür sich erließ und alle Gnade missverrat, Ruck und Braten, setze mich den Hunden für. Schütze Prinz treu allein, doch sollst du sein Diener sein. Dass doch der Prinz beim Teufel wäre. Mein Leben ist mir lieb, am Ende schleicht bei meiner Ehre er von mir wie ein Dieb. Mir nimm dies kleine, das Seile, Ei, was mag drinnen sein, darinnen hörst du Glöckchentöne. für die sie auch wohl spielen können? Oh, ganz gewiss, ja, gewiss. Silberglöckchen, Zauberflöten, sind zu unserem Schutz vonnöten. Lebet wohl, wir wollen gehen. Lebet wohl, auf Wiedersehen. Lebet wohl, auf Wiedersehen. Doch schöne Damen, saget an, Wo man die Burg wohl finden kann, wo man die Burg wohl finden kann, wo man die Burg wohl finden kann. Knöpfchen, Losche und
auf unsere Reise. Sie werden eure Führer sein. Folgt ihrem Rate ganz allein. So liebet wohl, wir wollen gehen. Lebt wohl, auf Wiedersehen. So